국제 사회복지 분야에 IT와 BT의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써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안정망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 개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여전히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슈입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엄중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가 더 이렇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는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까지 한국인 최초로 맡으셔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신 분입니다. 서상목 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먼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한 70여 개국에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국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이 70여 개 나라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 그러니까 세계의 그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아직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은 쉽지 않으실 거고, 이것도 역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뭐 회장님 역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신임 회장으로서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 거의 매일 이제 화상회의 하루에도 몇 번씩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무총장이 공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7명이 이제 공모를 했더니 이제 신청을 했어요, 사무총장 측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 제가 이제 이렇게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면접을 하고, 화상 면접을 하셨군요. 화상 면접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매니지먼트 커미티라고 있거든요. 다른 회원들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사무총장을 결정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결정하셨습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됐습니까? 스페인 교수인데요. 그래서 온라인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라서 그게 가만히 좀 됐네요. 딱 필요한 사람 같아서 제가 47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회장님도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사무총장도 이제 뽑으셨고, 이렇게 업무의 어떤 연속성상의 문제는 뭐 그래서 없을까요? 제가 이제 자리가 또 하나 있는 게 저희 이제 ICSW 국제사회복지협의회 UN 대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우리 이제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을 한 7년간 하던 경험이 많은 분을 거기다 이제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새로 된 이제 사무총장, 전에 사무총장 하시던 이제 UN 대표,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올드 핸드, 뉴 핸드를 같이 합치면은 그레이트 핸드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자문을 받아서 제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안이 많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현안은 뭔가요? 지금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양극화 문제가 1990년대부터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게 급격히 더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잘 가는 기업, 개인은 뭐 옛날 어느 때보다 돈을 많이 벌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실직 상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동네 뭐 가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모든 선진국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이제 UN 차원에서 뭐 MDG, SDG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어려운 나라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가 났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20년 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1년 만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세계은행이 퍼버티 리포트, 빈곤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한 해에 1억 명 가까운 인구가 최빈층으로 추락을 할 것이다, 이런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빈부격차 문제, 그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이제 빈곤층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빈곤 문제, 식량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전 세계가 안고 있고요. 그런 문제 나름대로 이제 국제사회복지협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국제 세계은행이라든지 UN 기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나 네. 뭐 네. 주요국 정부들한테 그렇죠. 행동을 그래서 그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소위 에젠다 세팅, 네. 의제 설정을, 문제 제기를 하는데 모든 이제 역량을 집중할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구체적인 내용도 여쭤보겠지만, 예. 한국인 최초로 이 국제 예.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아시아인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시아인으로 저희가 이제 92년 굉장히 긴 역사에 네. 아시아인이 된 게 제가 세 번째예요. 아시아인으로는 그러니까는 세 번째. 40년 전에 홍콩 분이 하면 됐었고, 예. 20년 전에 방글라데시 분이 되고, 제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최초만이 아니고 아시아인으로 지금 92년 역사의 세 번째. 세 번째. 네. 네. 국내 사회복지협의회 아까 그 뭐 몇 개 기관 민간 뭐 협의회잖아요. 네. 네. 국내 사회복지협의회 그 현안은 지금 뭐 어떤 겁니까? 뭐 이제 세계랑 뭐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만의 어떤 저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복지를 정부가 혼자 하기는 이제 너무 버거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가 물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정부 일은 뭐 복지부 장관이 하겠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민간 복지계를 대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또 이제 개인도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경우는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면은 행복해진다는 게 이제 많은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여러 가지 기부행위, 이런 거를 촉진해서 이렇게 재능기부까지 포함하는 재능기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불균형 이런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도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면은 중장기적에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것도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공헌 백서도 내고 개간지도 내고, 또 작년부터는 지역별로 이제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역사회공헌 기업 인정제를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는 최근에 시상에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자, 개인과 기업, 민간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정부만 혼자 하는 복지국가 개념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사회 개념으로 이렇게 승화 발전시키는데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활동들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불균형 문제, 양극화 문제 해소하는데 정부와 기업과
민간 개인 네, 개인들이 다 참여해야만 그렇게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시민 정신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19 이걸 겪으면서 그게 아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선진국은 말이죠. 뭐 사재기, 한국에 사재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왜 거리두나 마스크 쓰라고 하느냐, 데모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우리 뒷산에 그 이제 산책을 가는데 산에서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그 시민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 그러면 국민성이 더 뭉치고 협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로 발휘된 우리나라의 그 협력 정신, 시민 의식을 활성화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이후에도 아까 이제 제기한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보다 살기 좋은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제4회복지협의회가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그러니까 지금 현안들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으로만은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온라인도 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내에서 그래서 온라인도 병행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도 이제 매일경제에서 에이징 테크놀로지 문제를 큰 이제 저희 방송에서 행사도 포럼으로 진행했었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에이징 하면은 이제 IT만 아니고 BT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IT와 BT의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써서 똑같은 이제 인력 또 재원을 넣더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원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연구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고 심포지엄을 열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내 가지고 여기에 관한 여기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성격상 대면 서비스가 줍니다. 복지관 같은 전부 다 대면 서비스인데,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면 서비스가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운 것이 많거든요. 인력이나 재정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잘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가져가야 조화롭게 해서 전체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그 효율을 높이는 이것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국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뭐 기본소득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면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세기는 이렇게 고용이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연금 타고 뭐 이게 이제 됐는데 점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이제 한 직장이 아니고 인생 2모작, 3모작, 4모작, 심지어 5모작, 10모작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코로나 같은 게 나서 갑자기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한계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요즘도 이제 가끔 또 이렇게 아사하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 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자격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동사무소 이분들이 갑니다. 근데 뭐 따지다 보니까 못 타요. 그래서 기본소득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말고 모든 사람한테 그냥 기본 최저 굶어 죽지는 않게 그걸 보장해 주자. 그리고 이게 지금도 이제 전 국민한테 재난 지원금을 주느냐 하는데 첫 번째 줄 때 몇 달을 했더니 결국은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3차, 2차는 이제 선별을 했는데 저는 또 3차도 이제 선별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편이냐 선별이냐 가지고 저는 논란이 되고 있죠.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 주는 방식.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은 그거 플러스 딴 걸 더 줘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제 기본소득제가 요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로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협의회도 열심히 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복지 프로그램만 해도 290개가 넘고요. 지방정부까지 하면 거의 4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만 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정책은요, 제가 정책을 지금 벌써 한 50년 가까이 그런데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은요, 이게 재진 좋은 사람은 혜택을 보고 진짜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재주가 없어요. 그분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사각지대가 생기고 바로 그리고 중복 지원, 그리고 부정 수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계는 그냥 기본소득제로 보장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 보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소득 중심으로.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 나라마다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적인 하나가 아니고 그 나라 형편에 따라서 다른 형태인데 여하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는 기존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새롭게 한번 짤 필요가 있다. 그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다시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사무총장도 뽑으셨고 물론 숙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장 그 앞으로 지금 놓여진 뭐 주요 일정이나 뭐 당장 해결될 과제들이 지금 아까 뭐 사무총장 이런 거 이제 내부적인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강조하라는 게 에젠다 세팅, 그러니까 의제 설정을 하는데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작은 기구거든요.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뭐 WHO라든지 WTO라든지 엄청난 이제 사무국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젠다 세팅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돈이나 인력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에젠다 세팅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나 이제 아시아, 뭐 남미 일부에서는 사회복지, 사회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capacity building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제공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다 이제 새로운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된 걸 계기로 해서 한국 정보보고 좀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우선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국제사회에 가서 뭐 세계은행이 되건 아시아개발은행이 되건 WHO가 되건 이런 데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돈을 좀 받고 또 이제 이런 국제기구만이 아니고 이제 요새는 기업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재단 같은데 이번에 뭐 그 백신 개발 엄청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데 이제 가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그걸 갖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그런 그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이 뭐 갈수록 예, 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지금 이런 시기라서 그렇죠. 예. 기업들 그렇게 자꾸 독려하고 그러면 예. 기업들로서도 뭐 좀 보람이 있는 그렇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그 다보스 포럼 하지 않습니까? 스위스에서. 네. 그래서 예. 거기 이제 회장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예. 분도 경제학도 하고 이제 공학 박사시기도 한데 굉장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복지협의회도 한번 이제 거기하고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보스 포럼하고 같이 이 기업의 사회공헌 문제도 한번 이렇게 다루면은 굉장히 그 국제 무대에서 큰 그 임팩트를 예.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업의 그 뭐 ESG가 중요해진다는데 네, 거기 네, 그렇죠. 그 S가 예. 그쪽 그런 사회적 책임인 거죠. 소셜이죠. 예. E가 environment고, 예. G가 governance고, 예. 그러니까 그 두 번째 S가 소셜입니다. 예.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도 네. 맡게 되셔서 어깨가 훨씬 무거워지셨지만 여기서 세계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뭐 예. 드리고 싶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사회개발하면은 정부의 역할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 개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차원에서 자원봉사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재능 기부 또 여유 있으신 분은 물질적인 기부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기업들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 의하면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하면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기업, 개인, 또 정부 이렇게 세3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소위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대한민국이 선방은 하고 있지만 지금 쭉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신 불평등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 개인이 힘을 합쳐서 역할을 한다면 좋은 세계 속의 본보기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우리 서상목 회장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슈&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